아직도 정리가 안 되는 정치권입니다. 나라가 아직도 어지럽고 정리가 안 됩니다. 국가의 어른으로서 유일하게 쓴소리를 해주고 계십니다. 박찬종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문재인이 양산에서 책장사하고 있는데 원래는 퇴임하자마자 사법 처리될 걸 우리가 예상했었거든요. 특히 그 울산 시장 선거, 부정선거 의혹 등 뭐 탈원전 뭐 여러 개 있습니다. 뭐 그건 딱 그 현안이 딱 돼 있는 거니까. 근데 어떻게 이렇게 꽁꽁 묵은 소식이 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퇴임할 때 퇴임사가 네. 나는 잊혀진 사람이 되겠다. 그렇죠. 네. 잊혀진 사람이 되겠다. 그러니까 조용히 양산 사저에 가서 조용히 있겠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는데 조용히 있지 않았지요. 네. 계속해서 무슨 활동을 하고 자기 지지자들 모으고 만나고 그러다가 이제는 이번 봄에 책방까지 열었잖아요. 북카페라 그래갖고. 아유, 진짜 그러니까 자기 열렬 지지자들이 거기 모여들게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그 의도가 조용히 있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 어떤 자신감을 갖고 방호벽을 쌓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게 이제 울산시장 부정선거 사건과 월선 원전 경제성 조작에 의한 폐쇄 사건 이 두 가지 사건. 네. 그 외에도 여러 개 또 뭐 월북 조작 뭐 많죠. 네, 따를 거 많고 사위 따라가는 것도 많고. 근데 이거를 내가 피해갈 수 있겠구나 하는 어떤 자신감, 퇴임하고 지금 1년이 조금 지났거든요. 네. 이런 자신감을 가졌고 또 알 수가 없다.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서 이재명의 개딸처럼 그러니까 책방팀, 책방 카페 팀으로 이게 인적 방호벽을 이렇게 싸고 있는 것 같다. 이 최근에 문재인 대통령 보면 그 활기찬 모습이야. 자신감이 있어. 그렇게 보입니까? 그렇게 보여요. 화면에 보면 말이지. 그리고 이번에 5.18 행사에도 가고 말이야. 자신만만한 표정이야. 그러니까 잊혀진 사람이 아니라 완전히 드러내놓고 공격적 자세를 더욱 취해야 되겠다는 이런 입장이고 이재명도 예를 들면 대표적인 걸 하나 월선 원전 조작 사건 빼고 울산 시장 부정선거 사건의 재판 진행을 이렇게 보고 이거 내가 2개가 기소되어 있지만은 이거 언제든지 영구미제 상태로 갈 수 있겠구나. 문재인이요.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문재인도 그렇고 이재명도 울산시장 부정선거 사건 사례를 보니까 이게 법원에 따라서는 이게 영구미제 사건으로 갈 수 있겠구나. 그렇게 내한테 기소된 2건도 그렇게 갈 수 있겠구나. 앞으로 기소되는 것도 그렇게 했구나. 그게 내년 국회의원 선거까지는 내가 지휘력을 발휘하고 계속해서 과반수 의석을 차지하게 되면 윤석열 속내가 뭐 그러라고 나는 추정하는데 가을에 탄핵으로 쫓아내고 그렇게 해서 민주당이 정권 잡고 하면 내 건 전부 사면 처리해버리고 하는 어떤 그런 자신감을 갖게 해준 문재인 정권 아래에서 있었던 대표적인 부정부패 사건의 여러 개 중에 하나만 오를 이 재판이 어떻게 진행되는가 하는 걸 한번 따져보고 그다음에 이게 우리가 퇴임한 대통령이 이렇게 전부 사법 처리에 이렇게 매몰되거나 또는 다른 이유로 전부 불행하게 되어버렸다고. 그러니까 문재인도 지금 제가 보기에는 분명히 이건 역사적 심판도 받아야 되고 사법 처리 반드시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런 불행이 계속되는 끝에 요 직전 이 퇴임한 대통령의 모습이 좀 아름다워야 되는데 이게 역사가 흐를수록. 그래서 프랑스의 드골 대통령이 어떤 사유로 임기 중반에 퇴임했으며 그리고 퇴임한 이후에 그가 국민에게 보인 모습이 어땠던가 이 전체가 아주 아름답게 비춰져 있어요. 프랑스 국민들에게. 그러니까 그 사례를 좀 소개해 주시죠. 뭐. 그 사례를 끄트머리에 붙여서 여러분께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우선 울산시장 부정선거 사건의 일지를 제가 이게 날짜별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조금 복잡하게 들리는데 그 시청자 여러분들이 귀를 쫑긋하고 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5월에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해가 대통령 자리에 앉았다. 가을부터 나의 평생 동지요 형님인 송철호 변호사가 내년에 있을 그러니까 2018년 6월에 있을 울산시장 선거에 반드시 당선되었으면 좋겠다. 그게 소원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송철호 씨는 그 전에
시장 선거에 나가서 떨어진 일이 있고 국회의원 선거도 여러 번 떨어졌어요. 네. 그러니까 이번에는 기필코 내가 대통령이 된 마당에 이걸 당선시켜야 되겠다. 이걸 반공개적으로 이 얘기를 해가지고 네. 그 10월 달부터 이듬해 선거가 있을 그 기간 사이에 청와대 8개 부서가 동원됐어. 전부 동원됐죠. 예. 정무수석실, 민정수석실 다 동원됐습니다. 다 동원돼 가지고 경찰까지 동원되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경찰은 행동대였죠. 행동대였죠. 동원돼 갖고 공약 만들어주고 예. 그렇게 해서 경찰은 언제 어느 타임에 이게 딱 경찰권을 압수수색 발동한다. 들어가고, 요거 다 해가지고 이듬해 선거 직전 4월 달에 김기현 당시 현직 시장이 네. 국민의힘당에 재공천을 받았어. 네. 그 공천 발표하는 날 울산경찰청에서 김기현 시장실을 덮쳐가 압수수색을 했어요. 네. 요게 신호가 돼갖고 전국 언론에 김기현은 이게 뭐 공천 받아도 소용이 없다. 어마무시한 부패에 걸려있다. 아주 그 낙인을 찍어버렸어. 네. 이래가 결국 압승했죠. 송초로. 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말한 대로 나의 친구고 형님이 결국 울산시장 선거에 당선이 됐어요. 그러자 김기현 씨 측도 그렇고 시민단체가 이게 부정선거다. 청와대가 개입됐다. 그러니까 여러 단체 여러 개의 고소 고발 사건이 예. 이게 몰려 들어가. 그래서 그걸 수사를 하는데 문재인 검찰이 미적거리고 이렇게 하는데 윤석열 검찰총장이 나타나가지고 이걸 강력히 수사를 하라. 이래가지고 2020년 1월에 서울중앙지검장 이성윤 문재인의 경희대학 후배고 아주 문바 검사장이 네. 회방을 놓고 방해를 하는 걸 불구하고 검찰총장이 지휘권을 발동해갖고 그 밑에 담당 차장검사에게 기소명령을 내려가지고 2020년 1월에 기소가 됐어요. 예. 기소됐죠. 네. 2017년 가을에 문재인이 이제 지시를 했고 그래가지고 그걸 행동대들이 움직여가지고 이듬해 지방선거에 송초를 당선시키고 그리고 2년이 지나서 기소가 됐다. 예. 어쩔 수 없이 기소할 수밖에 없었다. 예. 윤석열 총장이 두 눈을 부릅뜨고 지휘권을 자, 발동하니까. 기소됐으면 재판이 이제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그런데 1월에 기소됐. 네. 2020년 1월에 기소됐으니까 이제 재판이 시작돼야 되는데 재판이 시작될 무렵에 4월 달에 국회의원 선거가 있었어요. 네. 그 4월 달 국회의원 선거에 기소된 15명 중에 2명 황운하 전 울산경찰청장 당시 청와대의 민정수석 비서관이었던 한병도. 정무수석 비서관이었던 한병도 둘이 하나는 대전 하나는 전라북도 익산에서 이 민주당 공천으로 국회의원까지 됐어. 됐죠. 예. 그래가지고 시간이 다시 흘러가 송철호 시장이 임기 만료가 2023년 작년 5월 말이에요. 예. 그런데 그 4년을 다 해먹고 그 재판을 안 하다 보니까 다 해먹고 거기에 재공천을 받았어. 예. 이게 국민들이 알면 이게 용납할 수 없는 일이지요. 근데 그냥 용납하고 넘어갔습니다. 국민들 그러니까 바보에서. 2020년에 이미 기소되고 예. 재판이 방치되는 바람에 그 임기 다 채우고 다시 새로운 지방선거에 민주당 공천으로 재공천 받아가 다시 뽑아야 돼. 물론 떨어졌으니까 막내이지. 예. 그게 당선이 됐다면 하나 문제가 생겨 크게 해가지고 이 사태가 다른 방향으로 발전했을 텐데. 자, 그렇게 돼가지고 임기 채웠고 거기 국회의원 둘 생산된 녀석들도 내년까지 무사히 국회의원을 해먹게 됐다. 결국 재판이 안 뭉개서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기소는 됐는데. 그러니까 예. 2020년 1월에 기소돼 가지고 이 재판이 어떻게 진행되느냐. 첫 재판장이 김미리 부장판사인데 예. 이게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조직이었던 우리법연구회 국제법연구회 그 연구회 소속으로 한 번 공판 준비 절차를 하고 난 다음에는 1년 3개월을 끌다가 다시 휴직계를 내가 6개월 휴직이 됐어요. 그러니까 1년 9개월을 김미리 부장판사 손에서 뭉갠 거죠. 재판 안 했다. 이게. 그러니까 캐비넷에 처박아놨다. 그 후임이 들어가고 또 그냥 처박아가지고 지금 이 시간까지 처박힌 상태로 있다고. 아니 이럴 수가 있는 겁니까? 근데 이렇게 재판을 이렇게 처박아 놓을 수가 있는 겁니까?
2020년 1월에 기소돼가 지금 2023년 5월 말이니까 3년 4개월 동안 이 재판이 방치되어 있고 언제 이 재판이 열릴지 언제 1심 판결이 날지 언제 2심 판결이 또 진행돼가 날지 그러니까 또 상고까지 하게 되면 유죄가 있어가지고 그럼 대법원까지 언제 상고 끝날지 이 관계자들이 늙어 죽을 때까지 영구 미제 사건이 될 가능성이 있다. 이게 부정적 시각으로 보면. 그럼 이게 이제 문재인과 이재명을 활개치게 만드는 거죠. 아, 나도 이렇게 되겠다. 그러니까 내 사건도. 문재인 대통령은 나는 이제 살아났다. 이거 윤석열이 손 못 댈 것이다. 자기를 재판받게 하려고 그러면 불러서 일단 조사를 해야 되고 그리고 또 기소를 해야 되는데 기소돼봐야 또 이렇게 끌게 되고 그러니까 이거 나는 살아났다. 그러니까 신경 쓰지 않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가지고 이게 성벽을 쌓아야 되겠다. 그다음에 이재명은 지금 신바람이 났어. 공직선거법으로 기소된 거 그것도 재판이 어찌 되는지 두 번째로 대장동 게이트 지난 봄에 기소된 거 첫 공판 준비 절차에서 재판장이 이 말을 했어요. 이 사건은 증인이 100명이 넘기 때문에 그걸 조사하는데 1, 2년이 걸린다고. 아니 1, 2년이 걸리더라도 재판장이 공개적으로 이재명한테 면죄부를 주는 거 아니야. 너는 1, 2년은 무사하다는 뜻을 말해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100명의 증인이 검찰 측 증인이 신청되고 뭐 변호인 측 증인이 신청된다 하더라도 그 요정 사실 그러니까 증명이 꼭 필요한 그 사실의 증거만 집약적으로 추각적으로 선별적으로 증인신문하면 될 일이지 신청한다고 전부 다 들어주고 그것도 그래. 뭐 3주일 만에 또는 2주일 만에 이렇게 재판하니까 1, 2년이 아니라 3, 4년 갈 수도 있는 것이지. 이 울산시장 선거 사건처럼. 그러니까 이 현재의 사법부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재판 지연 뭉개는 사태는 결국은 문재인을 활개치게 하고 이재명을 다시 살아나게 해줬다. 이 근원은 김명수 탓이다. 네. 저는 2017년 10월 달에 김명수 춘천지방법원장을 대법원장으로 지명할 때 이 사람들이 사법부 개혁에 의지가 있는 건 그러니까 하도 개혁 정권이라고 하니까 네. 그래서 공개적으로 김명수 예정자에게 권고한다 그래가지고 정관예우 풍토를 없애야 된다. 그다음에 법원 내에 사조직을 없애야 된다. 이게 법원 내 사조직이 있다는 소문이 그때 많이 났거든. 그런데 웬걸 정관예우 풍토 고치기는커녕 그다음에 사조직은 다시 부활시키고 이렇게 해갖고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은 자기 신복을 앉혀가지고 보직 임기 3년을 지금 3년 채우고 지금 6년째 바라보게 만들어가 그 밑에 아까 말씀드린 김미리 부장판사나 그 후임 판사들 그리고 최근에 문재인 정권과 관계되어 있는 주요 사건에 구속영장 기각되고 압수수색영장 기각된 거 전부 김명수가 회장이었던 이게 사조직 우리법연구회 국제법연구회 출신들이다 이게. 그러니까 김명수는 자기의 파벌로 이게 성을 쌓아가지고 문재인 정권하고 보이게 안 보이게 결탁한 상황이 진행되다 보니까 김명수 임기가 이제 좀 있으면 끝납니다. 끝나면 달라질까요? 자, 네. 김명수가 10월 달에 교체가 되면 네. 그리고 이제 순차로 대법관도 많이 바뀔 겁니다. 네. 근데 그걸 계기로 해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이 결단해야 할 일이 이 방송을 통해서 제가 강력히 충고도 하고 촉구하고자 하는 것은 윤석열 후보를 문재인 정권의 그 진절머리 나고 악의적인 종북주사파 친김정은 정권으로 아주 우리가 안보도 제해되고 이 정치 안보를 망쳐놨는데 예. 그래도 윤석열 후보에 기대하는 것은 이걸 종식시키고 척결 해주기를 그러고 뽑아준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걸 뽑았다고. 예. 그러니까 이걸 명심한다고 한다면 이번 대법원장이 바뀌는 걸 계기로 해가지고 문재인 전 대통령을 울산시장 부정선거 사건 월선 원조기 사건에 반드시 피의자로 같이 검찰이 수사를 해가지고 재판을 회부하고 그 재판도 신속히 하는 방법이 네. 지금까지는 문재인 검찰이니까 그게 협력을 했거든요. 네. 검사가 재판을 신속히 촉구할 형사소법과 헌법의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재판장에게 빨리 재판하자. 그리고 이 증인신문 빨리 하자. 그리고 이 불필요한 증인은 취소시켜라. 신청을 취소시켜라. 그래도 말 안 들으면 검사가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해요. 이 재판부 안 되겠다. 이거 파벌에
이 물들은 사람들이니까 안 되겠다 해가 그런 검사가 법정 투쟁을 해야 돼요. 검사가 재판 촉진을 위한 검사가 법정 투쟁을 해서 지금 울산시장 부정선거 사건도 내년 봄까지 이재명 기소하고 그렇게 해서 결론을 내고 이재명도 저 재판 저렇게 끌 게 아니에요. 지금 대장동 게이트 사건도 뭐 정인조사 1년에 걸려 말이 안 되는 소리야. 그거는 검사가 소송 지휘권을 남용하는 재판부에 대해서 이걸 신속히 재판을 할 수 있는 무기를 갖고 있는데 왜 안 하고 있습니까? 그 문재인 정권 검찰은 전혀 안 한단 말이야. 윤석열 대통령 들어와서 1년이 넘었는데 왜 1년 넘었는데 아직도 검찰이 이거 정신을 추스르는지 아직은 내가 비관적으로 보진 않는데 이번 가을부터는 말이야. 이걸 김명수 눈치만 임기 끝날 사람인데 뭘 눈치를 보고 안 알고 있죠, 검사들이? 그러니까 검찰도 이제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된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에 검찰은 달라져야 될 거 아니냐, 그야. 검찰도 요 재판부가 직무유기 하는 거와 병행해서 검찰도 직무유기 한 겁니다. 그걸 법원 그걸 방치하고 있었으니까. 그렇죠. 그걸 얼마든지 제동 걸 수 있는 헌법과 형사법상의 이 소송 무기를 사용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검사의 책임들도 물어야 돼요, 동시에. 그러니까 이런 각오로 이 검찰이 새로, 한동훈 검찰이 새로 탄생해야 된다는 걸 촉구를 하고, 끝으로 문재인 얘기를 해주신다고 그랬는데. 예, 문재인 대통령의 저 행태를 보고 저는 혹시나 했어요. 나는 잊혀진 사람이 되겠다 그러길래 막 체념적으로 나에게 걸려있는 여러 형사 사건이나 내 딸과 사위와 아들에게 걸려있는 사건 같은 거 내가 운명이라는 책도 쓴 일이 있으니까 이걸 내가 받아들이겠다. 그래 나 조용히 있겠다. 잊혀진 사람. 이를 아주 긍정적으로 봤어요. 그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태도를 취했다 그러면 소환해서 조사를 받고 하더라도 동정 여론이 있었을 거야. 동정 여론. 그러니까 반성하고 있구나 이런 거인데 이제 아니나 다를까 추호도 없습니다. 동정 여론. 그냥 고개를 꽂혀들고 등장하기 시작한 게 이 앞에 이런 재판 사건의 지연 사태를 보고 그랬다. 그래서 저는 이게 동서고금에 아주 최현대사에서 좋은 거는 본받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프랑스 5공화국의 초대 대통령이었던 드골 대통령이 10년 대통령 지위에 있으면서 어떻게 물러서게 되었으며 그래서 물러서고 난 다음에 한 3년 여생을 어떻게 보냈는가 요거를 하나 귀감 삼아 이게 하나 우리가 본받을 수 있는 롤 모델이니까 늦지만은 문재인 전 대통령 하면 퇴임한 최근의 대통령이니까 한번 본받을 수 없는가. 또 앞으로 탄생할 윤석열 전 대통령. 그럼 이제 윤석열 대통령도 전 대통령 될 순간이 오잖아요. 전 대통령. 앞으로 4년이 지나면 또 다음으로 그런 대통령들이 전 대통령이 탄생되는 순간 드골처럼 그렇게 국민의 칭송을 받고 오랫동안 역사에 지금 불란서 전역에 드골 이름이 붙은 타운 시가 수두룩하고 거리 스트리트 이름에 곳곳에 드골 스트리트고 파리의 제1관문 공항이 드골 공항. 샤를레 드골 공항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프랑스 전체가 드골이라는 이름으로 도배를 했다고 봐야 할 정도로 이렇게 추앙을 받는 그 이유가 어디에 있었느냐. 이게 현행 이 프랑스 헌법은 그 5공화국 헌법은 임기가 7년이에요. 그 처음 7년을 잘 이끌어냈어요. 4공화국에 임기가 3년 만에 바뀌는 내각제에 프랑스 사람들이 아주 는덜머리가 나가지고 드골이 탄생해가지고 대통령이 이 모든 걸 헌법 개정가 정리를 하고 알제리 해방도 시키고 이래가지고 국내외적으로 영광의 프랑스, 영광이 없는 프랑스는 프랑스가 아니다. 그게 그 드골 대통령의 트레이드 마크거든. 그래서 7년을 무사히 지내고 이제 재선에도 압도적으로 당선이 됐는데 그 재선되고 3년째 그러니까 재임 10년째에 임기가 4년이나 남아있는 상황에서 헌법 개정안을 발의해가지고 국민투표에 붙였어요. 그 개정안 내용 길게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핵심은 자기 장기집권을 위한 것도 아니고 지방 권력을 강화하는
중앙 권력을 대폭 지방으로 이양하는 헌법 개정안인데 이게 국민들이 말이야 이 영감 뭐 잘한다고 우리가 박수를 쳐줬더니 이거 지나치게 바로 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번 이 기회에 이 국민투표안을 이 적당한 선에서 부결을 할 수는 없고 아슬아슬하게 당선시켜서 남은 임기 콧대를 좀 꺾어야 되겠다. 뜨거리 코가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네. 그게 그 개정안을 제출하고 뜨거리 낌새를 차렸어. 아 이거 나를 골탕 먹이겠구나. 그래가 이 헌법 개정안이 부결이 되면 나는 대통령께서 물러나겠습니다. 그런데 물러난 사람들이 저게 과연 물러날까? 그러니까 물러나도 또 혼란이 올 수도 있고 이러니까 아슬아슬하게 통과시켜야 되겠다고 한 것이 아슬아슬하게 부결이 됐거든. 네. 그 국민투표가 시행되는 날 엘리제 궁에서 이제 고향 집으로 내려갔어. 네. 그게 저도 파리에서 드골의 고향 집을 간 일이 있습니다. 고향 집 옆에 조그마한 성당에 있는 네. 그 가톨릭 국가거든 프랑스가. 네. 드골도 가톨릭 신자니까 그 성당이 초등학교 교실 한 3개 교실 정도를 합한 정도라 시골이야. 그리고 그 마을에 한 30호밖에 없어. 그 성당 옆에 성당의 공동묘지가 있어. 네. 거기에 20살 때 정신박약으로 죽은 마리안나 딸이 묻혀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 옆에 평장으로 묻혀 있어. 평장으로. 내가 갔을 때가 94년인가 그랬는데 거기 국정감사에 갔다가 말미를 얻어가지고 거기 갔었는데 그 관할 경찰서에서 봉고차에 두 사람이 타고 울타리 낮은데 그 묘소 길 건너편에 요렇게 지키고 있더라고. 그래갖고 나를 따라가 통역한 그 대사관 직원 보고 저 경찰에게 물어보라고 왜 지켰냐 그랬더니 혹시 폭파범이 나타나갖고 그 묘소를 폭파할지도 모른다. 아, 그래서. 그러니까 알제리의 그 반감을 가진 사람들도 그렇죠. 꽤 있으니까 알제리 해방에 대해서. 그런데 그런 드골인데 내가 이 개헌안이 부결되면 대통령직을 사임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어. 그 투표 날 아침에 엘리제궁을 떠나서 그 꼴롱베이에 한 250km 됩니다. 거기 이제 고향에 도착을 했어요. 자정께 개표 결과가 부결로 나타났어. 부결. 네. 그러니까 약속대로 이제 물러나야 될 거 아닙니까? 네. 물러나야 되겠지요. 그러니까 이제 비서실장 뽕삐두 그 사람이 그 뒤에 대통령을 합니다. 뽕삐두가 전화를 걸었어요. 각하 이게 불행한 소식입니다만은 이게 이런 아슬아슬하게 부결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아 그래 저희들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그 저기 메모지하고 펜 준비해. 어? 드골이 비서실장 네. 예, 준비됐습니다. 자 내가 말한 대로 받아 적어. 본인은 이거 그 투표가 있었던 다음 날 날짜. 네. 본인은 그 날짜의 낮 12시를 기하여 공화국 대통령의 직무를 정지함. 더 말씀 없었습니까? 없어. 언제 파리로 오십니까? 안 가. 그럼 제가 찾아가면 오지 마. 그걸로 끝이요. 이야, 그걸로 끝이요. 퇴임변이 딱 한 줄이야. 나는 오늘 12시를 기하여 공화국 대통령직을 사임함. 아무도 못 오겠어. 그리고 3년 동안 이게 수상록을 이게 탈고하고 그리고 이제 만 80세에 별세했는데 아무도 안 오겠어. 그러니까 유언으로 나를 내 큰딸 무덤에 평장하라고 했고 국장 거부했고 그 완전히 국장해야 할 사람이거든. 그렇죠. 다 거부했다. 그거 유언을 따르다가 이게 그 딸이 따라하던 드골리즘파, 드골주의를 드골리즘이라고 하거든. 네. 이 사람들이 말이야. 지금 예를 들면 민주당의 개딸들보다도 더 열심히 사람들 많은데 이게 허탈해가지고 이 어른을 우리가 이렇게 떠나보낼 수 있느냐. 네. 그러나 이 운을 존중하자. 자, 어때요? 멋지네요. 멋지다기보다도 아름답지 않습니까? 아니, 근데 하나도 어디 군두덕이나 미련 안 두고 아니, 말이야. 근데 지금 문재인에게 이걸 본받으라고 이거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걸 드골을 이해하려고 그러면 문재인이 이거 해방 택도 없는 소리 같은데. 8.15 해방된 이후에 2차 대전이 끝나고
임시정부가 수립됐을 때 영국으로 탈출해서 임시정부를 운영한 지도자가 드골 소장밖에 없어요. 네. 나머지는 전부 본토에 앉아가지고 여기 독일군의 의용정부에 전부 복속하거나 그랬는데 그래갖고 귀국하니까 이 양반 외에는 지도자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 총선거까지 임시정부를 한 1년 유지하는데 하도 파벌 싸움을 하니까 이게 막 진절머리가 나가지고 나 그만둔다 하고 이제 고향으로 떠나버리는데 성명서가 딱 한 줄이야. 그때도 네. 이게 아주 유명한데 아이고. 프랑스어로 저귀 나는 떠난다. 그게 고향에 가버려. 가서 고향에 가서 완전히 종적을 감춘 상태가 돼버렸어. 성명이라는 게 왜 떠나며 뭐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너희들 파벌 싸움이 심하다. 그러니 나는 어쩔 수 없이 고향을 간다. 이런 넋두리가 있을 법한데 없어. 나 떠난다. 적귀. 그로부터 10년이 지났어. 그게 사공화국의 내각제가 임기가 3개월마다 수상과 내각이 바뀌어요. 이게 알제리 전쟁이 계속되고 이게 막 프랑스가 완전히 흔들려가고 삼류국가가 될 즈음에 드골이 나타나가지고 나에게 대권을 달라. 그래가지고 수상에 취임하고 개헌을 해서 대통령이 되고 그리고 7년 임기를 끝내고 3년 재임 시에 그 아내도 늘 헌법 개정을 내가지고 네. 부결이 되니까 딱 한 줄. 이런 모습을 보였다. 네. 우리에게 언제 이런 대통령의 모습을 가진 분이 나타날 것인가. 나오겠죠.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도 바로 지금 이 단계에서 마음을 고쳐먹으면 안 될까? 누구요? 대통령. 문재인이요? 고쳐먹을 사람이 아닙니다. 문재인에겐 기대하지 마시고요.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마지막에 멋지게 마무리하는 그러면 것만 윤석열 대통령이 전임 대통령이 되는 순간을 그러니까 기대해야 되겠구나. 그때를 문재인에게 기대하지 마시죠. 네, 박찬석 변호사님이셨습니다.